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생생경제에서 자주 이런 어려움들을 좀 알려드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초대석에서는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떻게 부소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부소장님도 일상이 멈췄습니까? 저는 그나마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정책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지금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이 벤처기업, 예전에 저 대학생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제 사업에 도전하는 네. 그런 이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하죠. 네. 이제 기술성이라든가 혁신성 또 이제 성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그 기업으로서 이제 어떤 위험 부담이 높은 반면에 이제 성공할 경우 이제 기대 수익도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처. 모험을 해서 그만큼의 수익도 얻고 그만큼 리스크도 안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특이하게 이제 벤처 확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벤처기업을 이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 기업이라든가 연구개발 기업, 그다음에 기술평가 보증 기업, 그다음에 기술평가 대출 기업, 예비 벤처 기업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벤처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 인증받은 벤처 기업 이제 2가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라는 게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확인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고유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현재 한 3만 7천여 개사 정도. 그렇습니까? 3만 7천 개 정도 되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특성을 앞서 좀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 위치라고 할까요? 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협회가 이제 매년 그 벤처기업 정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 이제 통계청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2018년도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2조 원입니다.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한 3만 7천여 개사들의 매출이죠.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대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재계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제 삼성이 한 267조가 되고 SK가 한 183조 정도 되죠. 일자리 창출에도 벤처기업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벤처기업의 총 고용 인원이 한 71만 5천 명이 되는데 이것도 재계 이제 4대 주요 그룹의 총 조사를 합한 그 수치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LG, SK를 합치면 한 66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많은 수치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물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뒤에 함께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벤처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이 코로나19로 대기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벤처기업은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협회에도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벤처기업들 피해하고 애로사항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벤처기업들의 한 60% 이상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지금 목이 메이실 정도로 벤처기업이 어렵죠 요즘에. 그러니까 628개의 조사를 하셨고 그 조사에서 60%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1차 조사 때 그 해당되는 기업 수고요. 현재는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은 그 이제 벤처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업종도 다양하고 규모 이제 성장 단계도 다양하다 보니까 피해나 이제 애로사항 같은 경우도 그 조달과 수요 측면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부품의 이제 자재 수급의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취소되거나 지연되고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외부 영업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그 비즈니스 상담회 이런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뭐 그밖에 이제 투자 유치에 이제 차질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뭐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또 이제 홍보 및 마케팅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호소를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조달 측면, 수요 측면, 뭐 홍보 측면 지금 모든 맞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기업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뭐 고객사들하고 이제 그 주문 축소라든가 이제 경영자 활동이 중지되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되고 또 이제 매출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같은 이제 고정비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겠죠. 지출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뭐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이제 자금 조달에도 또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금 조달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은 이제 투자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뭐 이제 기업 IR이나 뭐 이제 비즈니스 미팅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유치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뭐 신규 거래선 발굴,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그다음에 출장 자제, 유형 근로제 실시, 그리고 소수익인 하나 뭐 인원 감축이라든가 뭐 임시 휴업, 뭐 긴축 경영 이런 거 이제 추진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1부에서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좀 다뤘고 지금 2부에서는 또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1부, 2부 진행을 하면서 실감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업계의 요청이나 건의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벤처업계도 마찬가지로 사실 금융지원입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지원이고, 이제 단지 이제 현재는 이제 금융지원 일부 업종에 한해서 편중되다 보니까 이제 뭐 ICT라든가 바이오 첨단 소재 같은 이제 우리 혁신 벤처 기업들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엄청 뜬 산업 아닙니까? 바이오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이오도 이제 뭐 이번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됐고. 오히려 그렇게 뜬 기업은 뜬 기업대로 수혜를 입었고, 그렇죠. 다른 종류의 바이오 산업은 오히려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거군요. 이제 바이오 이제 일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 이제 이런 기술 기반의 혁신 벤처 기업들이 이런 일시적인 이제 자금 경색으로 이게 도산하게 되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갖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이런 벤처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우리 벤처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축소되는 그런 이제 또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안 돌아서 힘들어서 도산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와 우리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니 벤처기업의 지원은 굉장히 시급하다,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타이밍이 아무래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벤처기업은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대출 받으려면 엄청 힘들다던데.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한 3.5개월 정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저희 자금 신청하게 되면은 거의 뭐 2, 3개월 소요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돼갖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어려움도 많고요. 또 뭐 신청 절차라든가 서류 간소화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겠죠. 네. 조금 더 벤처 기업에 특화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R&D 자금 형태로 출연금을 지원하면 상환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뭐 이제 융자금이나 이런 거는 어찌됐든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언젠가 상환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R&D 기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체 R&D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차피 R&D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자금 형태로 이제 출연금으로 벤처 기업들한테 좀 지원을 하면은 이거는 상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같이 이제 R&D도 활성화할 수 있고
뭐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하고 이제 뭐 공공 프로젝트라든가 이제 대기업 대금을 이제 상생 동참하는 차원에서 뭐 좀 미리 선지급해주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 무역 제재 때도 봤지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 중소기업이 힘을 합쳤을 때 정말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기업과 이런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대기업도 어렵고 뭐 벤처기업도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제 그 상생하고 네. 예,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초대석은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이야기 좀 듣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부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증권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민간 자본도 벤처 투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 근데 이 부분은 벤처업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벤처 투자법 이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제정한 내용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제 자산운용사도 그 창투사와 함께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후속 투자의 이제 완전 허용이라든가 그 M&A 투자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간 자본이 벤처 투자에 유입돼서 이제 네. 그 투자가 促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벤처 투자 조합에만 출자가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간접 투자였는데 앞으로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좀 생생하게 또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투자를. 예. 그 운영 주체가 돼서 이제는 책임도 지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총선 앞두고 뭐 각 정당에서 일제히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예. 저희도 양당의 경제정책 담당하고 있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뭐 잘 들어간 것 같습니까? 벤처기업 협회도 공약 제안 같은 거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도 했죠. 네. 근데 반영됐습니까? 예, 뭐 지난 1월부터 저희가 뭐 이제 저희 5대 분야 20개 과제라고 해서 뭐 이제 시장 친화 기업 환경 조성이라든가 네. 뭐 기술 강국 실현, 그다음에 우수 인재 유입, 또 이제 혁신 자금 공급, 그다음에 성장 인프라 확충 이런 이제 5개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각 당에 공의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정당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저희는 반영보다는 사실 이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공약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 뭐 이행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소장님께서 좀 해주셨고요. 사실 벤처기업 쪽의 분들, 전문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하는 건 규제개혁이다. 물론 규제개혁에 우려를 표하는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규제개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어요? 예,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신산업 진입 규제를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규제 장벽이 높다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득권의 저항, 두 번째가 이제 포지티브 규제, 뭐 소극 행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게 사실 이 신산업 진입 규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사실 기존의 이제 법과 제도 틀로 우리 이제 새로운 게 4차 산업을 이제 혁신 이제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신산업 쪽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제 유연한 접근하고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차피 이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벤처기업의 핵심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종잣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융 투자에 있어서 조금 규제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CVC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일반 지주회사가 현재 이제 금융회사 이제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그 CVC 한해서는 예외를 하자. 네. 이제 금융기관으로 보지 말자는 이제 각계 의견이 좀 있고요.
이거 이제 CVC 투자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기업, 뭐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창업기업이 이제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략적 투자 개념이죠. 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또 이제 CVC 자체를 이제 금융에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 때 정말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술 그리고 상품으로 큰 활약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저한테도 소개해 주셨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분야 자체가 이제 보면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뭐 원격 업무 솔루션, 마스크 신소재, 또 이제 뭐 방역 등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세계로 또 진출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잠재우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기업들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진단 키트 같은 건 잘 아시고요. 또 뭐 요즘은 이제 또 원격 업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예, 상생 차원에서 이제 무상 그 중소기업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서 저희 이제 벤처기업들이 같이 이제 또 협력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키트 말씀하셨고 또 뭐 멸균 예방 방역 서비스, 뭐 예. 원격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기업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님, 우리 정부에 조금 코로나19를 위해 코로나19의 벤처기업들의 상생과 생생을 위해 정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결국은 뭐 창업, 성장, 회수, 제도전이 이어지는 게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네. 어떻게 이제 정책의 밸런스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한쪽으로 쏠리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성장 중인 이제 벤처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공정 경쟁 생태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정책의 균형과 시너지와 함께 또 저희 제2벤처 부분도 그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과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부에서는 근로자의 어려움 그리고 2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어려움 함께 나눴습니다. 생생하게 경제가 움직이려면 상생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대전제 어쩌면 진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를 더 생생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은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귀찮으시죠? 요즘 같은 때에 더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화 오면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한 청취자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내가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화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생경제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하고 상상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